안녕하십니까.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포부 채널의 정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1편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리더들이 관리해야 되는 이슈를 살펴보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거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문제, 나아가서 고객의 불만 문제 해결, 또 주 52시간 워라밸, 정말 너무너무 바쁩니다. 거기에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하기 좋은 일터, 조직 문화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조직 문화는 리더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조직 문화 형성되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조직 문화였고, 두 번째는 가해자의 특성이었고, 세 번째는 리더십 이슈였습니다. 피해자의 이슈는 단 1.7%밖에 안 되죠. 대다수 리더의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인 리더의 갑질, 감수성 수준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각 척도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12번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역산하시기 바랍니다. 5점을 준 것은 1점, 1점을 준 것은 5점으로 체크해서 전체 값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한 값이 여러분들은 얼마입니까? 한국 기업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갑질 감수성은 68.4점입니다. D등급이죠. 아주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직장 내 감수성 진단에 의하면 첫째, 상사가 화가 나면 심한 언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이것은 상사나 구성원 점수가 높습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온 맡겨진 일은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끝을 내야 된다. 이것은 리더나 구성원들의 점수가 좀 낮습니다. 아직까지 끝을 내야 된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밑에 상사가 시킨 일을 불합리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점수가 낮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직장 내 갑질, 감수성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직장 갑질, 감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 풍토, 문화, 인식 수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리더의 점수가 구성원보다 낮다는 것이고요. 또한 리더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나로 하여금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낮거나 모르거나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갑질, 감수성이 낮아서 내가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모르거나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관리의 방식의 차이와 인식의 차이가 주요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 항목이 점수가 낮은지, 잠재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하는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60%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한 번도 대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는 괴롭힘이 발생한 행위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고요. 12%는 상사나 관련 부서에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0%가 왜 한 번도 대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니 대응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는 반응이고요. 또한 향후에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일련의 절차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입니다. 괴롭힘 발생 시에는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는 신고인과 피해자를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합니다.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할 경우 조사는 생략하게 되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지 여부 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또 모니터링해 나갑니다. 두 번째, 행위자의 어떤 사과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행위자에게 피해 요구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출하는 일련의 방식을 적용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정도가 심해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에게 결과에 따라서 징계할 것인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관리자 여러분들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괴롭힘에 대해서 조치하는지 일련의 과정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은 괴롭힘 발생 시에 대응할 거냐, 대응하지 않을 거냐,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체념하고 포기할 거냐, 만약 이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대응한다면 절차적으로 대응할 거냐, 진료적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료적 대응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쓰거나 개인 회복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차적 대응입니다. 절차적 대응을 위해서 일부 묻지마 대응하는 형태로 막무가내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겠고요.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목표나 상황을 명확하게 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녹취하고 일련의 대응 준비를 하죠. 거기에 따라서 직접 대응할 거냐 아니면 회사나 외부 기관에 신고할 거냐 일련의 이러한 대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 여러분들께서는 구성원이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신고를 하게 된다는 점과 피해자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관리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고요. 진솔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처하기보다 어떻게 이런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저는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직장 내에 이런 괴롭힘이 어떤 징후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 관리자로서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원들을 존중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부서에는 어떤 괴롭힘의 징후가 있습니까? 즉 간단한 예를 들면 팀원이 퇴근하기 전 지시를 합니다. 오늘은 팀 회식이니 열에 일명 없이 전원 참석하도록 이렇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불만이 많죠. 사전에 동료나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는데 막무가내 이렇게 지시함으로써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신입사원의 일처리가 미숙한 것을 지적하여 2개월이나 된 신입사원이 아직도 일처리가 이렇게 미숙한지 선배들은 뭐 했는지 질책을 합니다. 또한 일이 끝나기도 전에 퇴근하려고 하는 직원에게 얘기하죠. 퇴근 시간은 일이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지 6시가 퇴근 시간이 아니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자주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내에 어떠한 징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좀 상세하게 소개를 드려보죠. 부서 내의 괴롭힘 징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리더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구성원 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조직 내 풍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얘기해보죠. 첫째, 상사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과 행동에서 징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시에 심한 언행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또 구성원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방적인 지시나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는지, 업무 외의 일, 잡일, 휴일 행사 참여 이런 것을 강요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상사 본인에 의해서 비롯된 징후들이고요. 두 번째, 동료 간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그 징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심한 언행의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선배들이 갑질을 없는지, 특정 멤버의 따돌림, 일 몰아주는 것, 부당한 행동을 강요한 것, 이런 것들이 괴롭힘의 징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이대리 근처에 와서 얘기합니다. 이 과제는 이대리가 하지 하고 전달합니다. 이대리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밤새가며 일을 해도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대리가 잘하니까 이대리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또 올해 A과제는 김 과장이 하고 B과제는 박 대리가 하지. 지금 가뜩이나 3년간 A과제로 인해서 지시대로 지쳤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과제를 좀 수행하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분장합니다. 이랬을 때 받아들이는 구성원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의 관리 방식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일하는 방식 중에서 한방향 정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 관리자가 기대하는 방향을 구성원들이 얼마나 알고 실행해 나가는지 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어느 정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지, 언제까지 수행할지, 무엇을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을 일련의 행위를 모두 이해하고 설명되어져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피드백이 나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세 번째가 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성과가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과를 높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 하라는 것이나 제대로 해 라는 방식보다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춤추는 고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구성원들을 소외시키고 은폐하고 기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춤추는 고래를 위해서는 갑자기 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알 필요가 없어 시키는 대로나 해 라고 막무가내 지시하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열심히 안 해? 그거밖에 못해? 라기보다는 충분한 기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한 것이 공정성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참여시키고 설명하고 기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구성원들을 참여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하는 것이죠.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언제까지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들을 골고루 반영해서 관리를 해나갈 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의욕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제도적으로 구성원들의 불만, 요구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1대1 면담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 존중하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많이 진정된 사항이 폭언입니다. 즉 언어적 괴롭힘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언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진단된 결과에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네 머리는 장식품이냐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개뿔도 모르면서 어디서 아는 체 하느냐,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구성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평소 관리자 여러분들은 구성원들에게 언어적인 괴롭힘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리자들이 주의해야 할 말들 중에는 그것밖에 못하냐? 내 그럴 줄 알았다. 해봐야 알아? 안 된다니까? 이런 말들이겠고요. 없애야 하는 말들 중에는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려.
쟤 왜 그래? 뭐 등등이겠죠. 부서 내에서 언어적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자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작성된 언어적 괴롭힘 이젠 바뀌어야 되겠죠. 끝으로 관리자의 기도라는 글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캐리 마이어스의 관리자의 기도 중에서 부하들을 이해하고 부하들이 하는 말을 참을성 있게 듣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혀를 삼가하게 하여 주소서. 부하들의 사소한 잘못에 눈을 감고 착한 일만 보도록 도와주소서. 부하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하게 하여 주소서. 기성세대의 판단이나 관습을 강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공정하고 올바르고 동정심이 많게 만드시어 부하들의 진정한 존경을 받도록 만들어 주소서. 부하들의 사랑을 받고 부하들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그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리자 여러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일하기 좋은 일터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